죄송합니다만 신랑 아버지 쪽 하객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웨딩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 10명? 많아야 20명 정도? 저 신랑 이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겐 친구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밖에 신랑 아버지 하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몇 명인데요? 300명이 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웨딩홀 입구. 정말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손에 부조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 하객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이정수 씨 하객입니다. 네? 저도요. 저도 이정수 씨 때문에 왔습니다. 수백 명이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랑이 이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20년 전에 정수 씨한테 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빌려줬다고요? 네. 그때 정수 씨가 사업 실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정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결혼식에 꼭 와주십시오. 그때 빚 갚겠습니다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네, 전부 정수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웨딩홀 뒤편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과 큰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미안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마이너스 500만원 마이너스 2003년 5월 12일. 박철호 마이너스 300만원 마이너스 2005년 8월 3일. 최순자 마이너스 200만원 마이너스 2007년 11월 21일. 총 312명. 금액을 모두 합치면 5억 2천만원. 아버지, 이 돈을 어떻게... 10년이야. 10년 동안 모았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오늘 아버지가 내 결혼식을 망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빚을 갚지 않고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가 왜 집에 안 들어오셨는지, 왜 새벽에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셨는지, 왜 등이 굽고 손이 거칠어지셨는지. 아버지,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이준호, 현재 35세. 어렸을 때 제 아버지 이정수는 평생 실패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친구가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또 시작이네요. 지난번 치킨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위치가 안 좋아서. 위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이 사업을 몰라서 그래요. 엄마는 늘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했고 그때마다 빚만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준호야, 미안하다. 이번 학기 학원은 못 다닐 것 같아. 왜요?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또요? 미안하다, 아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보,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인터넷 사업인데. 또 사업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날린 돈이 얼만데.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는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수학여행은 못 갈 것 같아. 알았어요. 저는 대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보, 이번엔 진짜야. 부동산 투자인데. 또요? 정신 차려요.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엄마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혼해요. 이혼.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 여보,
준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번 돈이 뭐가 있어요? 엄마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됐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아빠를 원망해도 할 말 없어. 원망 안 해요. 그냥 실망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실패만 하셨잖아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잖아요. 미안하다. 됐어요. 이제 아버지 없이 잘 살게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아버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과장까지 올랐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 나이가 30인데 결혼 생각 없니? 엄마 아직 일이 바빠서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엄마의 소개로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제 약혼녀 김수진 32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 좋은 직업이시네요. 준호 씨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저한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수진 씨와 사귄 지 1년 만에 청혼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예약, 신혼집 계약, 예물 구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쪽 하객은 몇 명 정도 부를 거니? 아버지는 안 오세요. 네? 왜? 안 계세요. 어머,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수진이는 미안해하며 주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할 거니? 왜요? 그래도 내 결혼식인데. 엄마, 아버지는 이미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됐어요. 아버지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아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준호야, 내가 결혼한다고 들었어. 누가 말했어요? 내 엄마한테 들었어. 축하한다, 아들. 감사합니다. 그럼 끊을게요. 준호야, 잠깐만. 아빠가 결혼식에 가도 될까? 안 돼요. 준호야, 아버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결혼식 망치지 마세요. 알았다.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하필 이제 와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끝난 관계야. 결혼식 2주 전, 청첩장을 돌리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하객 명단 최종 확인했어요. 네, 제 쪽은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신랑 아버지 쪽은요? 없어요. 네? 아버지가 안 오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되시나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20년 전에 준호 씨 아버지한테 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네? 준호 씨 아버지 이정수 씨 말입니다.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모릅니다. 왜요?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해서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20년 전 일은 저도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 아버님 만나시면 연락 좀 해달라고.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연락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500만 원. 또 빚이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평생 빚만 지고 사셨네. 다음 날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호 씨죠? 저는 박철호입니다. 준호 씨 아버지한테 빌려준 돈 받으려고 전화하신 거죠? 아시는군요. 네, 300만 원인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아, 근데요. 준호 씨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연락 왔었어요. 네? 준호 씨 결혼식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 갚겠다고.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짜 물어봤더니 12월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그럼 그날 가도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네.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 갚겠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채권자들을 결혼식에 부른다고? 그럼 제가 그날 가도 되는 거죠? 일단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 채권자들한테 제 결혼식 날짜 알려주셨다며요? 왜 그러세요? 아빠가 빚을 갚아야 해서. 결혼식에서요? 미쳤어요. 준호야, 아빠가 평생 진 빚을 갚지 않고는 못 살아.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게 제 결혼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 빚은 아버지가 알아서 갚으세요. 알아. 근데 아빠가 그 사람들 연락처를 다 모아놨는데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날이 내 결혼식밖에 없어서. 말도 안 돼요. 제 결혼식 망치지 마세요. 준호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줘. 아빠가 평생 이것밖에 못 해줬잖아. 제발.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막아야 해.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아버지의 집.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저요, 준호.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본 아버지는 너무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등은 굽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방 안은 정말 비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앉아라. 아버지 결혼식 일로 왔어요. 알아. 채권자들 부르지 마세요. 제발. 준호야. 제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아버지 빚 받으러 온 사람들로 엉망이 되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평생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니? 없어요. 그래. 아빠는 평생 실패만 했어. 사업도 실패하고 아빠 노릇도 실패했지. 근데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빚 갚기. 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평생 진 빚 목록이야.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이름과 금액,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2003년 5월 12일 마이너스 가품. 박철호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 2005년 8월 3일 마이너스 가품. 최순자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2007년 11월 21일 마이너스 가품. 총 312명. 그리고 대부분 옆에 가품이라고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10년이야. 10년 동안 하나씩 갚아왔어. 10년? 응. 내가 엄마 따라 떠난 후부터.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어. 평생 빚만 지고 살았잖아.
그래서 결심했지. 죽기 전에 빚은 다 갚고 가자고. 처음엔 택시 운전을 했어.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지. 그걸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았어. 한 명씩 천천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3년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택시는 그만두고 경비 일을 했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 근무. 한 달에 150만 원. 아버지, 그것도 5년 했어. 그러다가 작년에 경비실에서 쫓겨났어.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젠 공사장에서 일해. 야간 공사장.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달에 180만 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모은 돈이 5억 2천만 원이야. 5억? 응. 이제 거의 다 갚았어. 딱 12명만 남았어. 아버지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1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미가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만 갚으면 아빠는 빚 없는 사람이 돼. 준호야, 제발. 내 결혼식에서 이 사람들한테 빚을 갚게 해줘.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빚 없이 죽고 싶어. 당당하게 죽고 싶단 말이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제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네, 대신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준호야, 긴장되니? 조금요, 엄마. 우리 아들 오늘 정말 멋지다. 엄마는 제 넥타이를 매만져 주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실까요? 글쎄, 아빠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조용히 하실까?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친척들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오후 2시쯤 웨딩홀 입구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신랑 아버지 하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데요. 웨딩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몇 명이나요? 지금 세어보니까 300명이 넘어요. 뭐라고요?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과 큰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이게 뭐예요? 12명만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계산했어. 잘못 계산했다고요? 12명이 아니라 312명이었어. 네? 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빠가 이미 갚은 사람들도 다 초대했어. 왜요? 이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준호야, 이 사람들은 아빠가 힘들 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야. 아빠 덕분에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아빠 덕분에 너를 키울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한테 빚을 갚고 싶었어. 아버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모은 돈이야. 5억 2천만 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신랑 아버지가 돈을 갚는다고?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괜찮아, 준호야. 아빠는 이제 부끄럽지 않아. 아버지는 하객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랑 이준호의 아버지 이정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평생 실패만 한 사람입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아버지 노릇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어떤 분은 30년 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을 오늘 갚으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꼭 갚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김영수 씨 계십니까?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년 전에 500만 원 빌렸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700만 원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는 돈을 건넸습니다. 김영수 씨는 멍하니 돈을 받았습니다. 정수 씨,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철호 씨, 최순자 씨, 이영희 씨, 한 명씩 한 명씩.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사람까지 빚을 갚았습니다. 아버지는 빈 가방을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아빠 이제 빚 없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거야. 빚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아들. 아빠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주변 하객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10년 동안 5억을 모으다니. 저런 아버지가 있다니. 신랑이 부럽네요. 웨딩홀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부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며느리. 저도 아버님 같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돼서 영광이에요. 식이 끝난 후 피로연 자리에서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버지? 사실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암이야. 네? 췌장암. 말기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부터? 6개월 전에 알았어.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3개월이래. 아버지, 괜찮아, 준호야. 아빠는 이제 여한이 없어. 빚도 다 갚았고 내 결혼식도 받고. 아버지, 치료 받으세요. 제가 돈. 아니야. 치료해도 소용없대. 이미 많이 퍼졌어. 준호야, 아빠는 이제 편안하게 가고 싶어. 빚 없이 떳떳하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늦게?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평생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장 잘하셨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정수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 남으셨습니다. 한 달요? 네,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아빠는 이미 각오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뭐라도 할게요. 아들아,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 결혼식에서 빚도 다 갚았고 너한테 용서도 받았잖아. 아버지, 이제 아빠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회사를 쉬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준호야, 넌 회사 가야지. 신혼인데.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고맙다, 아들.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엄마와 연애하던 이야기, 제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준호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몰라요. 아빠는 그때 생각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근데 아빠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사업만 실패하고 빚만 지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아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알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무모하게 살지도 마.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살아. 네, 아버지. 그리고 수진이 잘 챙겨줘. 좋은 며느리야.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아빠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아빠. 이제 갈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괜찮아. 아빠는 행복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고맙다. 아들. 그리고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B-.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환자분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울어. 실컷 울어.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아버지의 영정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때 왔던 312명의 채권자들. 그들은 모두 조의금을 들고 왔습니다. 신랑 안희상주.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10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다니. 저는 몰랐어요. 정수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수 씨는 택시 운전할 때도 항상 친절하셨어요. 경비 일할 때도 성실하셨고요. 공사장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셨는지. 3일장을 치르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화장터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준호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는 평생 실패한 사람이었어. 사업도 실패하고 아버지 노릇도 실패했지. 하지만 아빠가 단 한 가지 성공한 게 있어. 바로 너를 낳은 것. 너는 아빠의 가장 큰 성공작이야. 아빠가 평생 실패만 했어도 너를 보면 아빠는 성공한 사람 같았어. 준호야, 아빠가 10년 동안 빚을 갚은 이유가 뭔지 아니? 너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야. 너한테 내 아버지는 빚쟁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빚을 갚고 싶었어. 그리고 내 결혼식에서 빚을 갚은 이유도 있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준호야, 아빠는 너무 많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왜냐하면 아빠는 책임을 다하고 싶었으니까. 준호야, 너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실패해도 괜찮아.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니까.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그리고 책임을 다해.
내가 진 빚은 꼭 갚아. 내가 한 약속은 꼭 지켜. 그게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준호야, 사랑한다. 아빠가 평생 너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줘.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빠는 내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행복했어. 아니, 내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준호야,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버님, 며느리도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요. 그리고요, 아버지. 저 아버지처럼 살기로 했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로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로 태어나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1년 후,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312명의 채권자에게. 아버지가 10년 동안 빚을 갚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요. 저도 빚 갚아야겠어요. 어느 날 한 독자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준호 작가님께. 저는 작가님 아버지처럼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 아버지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빚을 갚아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김철수.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어요. 2년 후, 수진이가 임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래. 정말? 응.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래.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줘야겠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정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수야, 할아버지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너도 할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렴. 저는 아들을 안고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손자 데려왔어요. 이름은 정수예요.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 아이도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이준호 40세. 저는 지금 아버지가 일하셨던 공사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일하셨구나. 밤 10시. 공사장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 나이 또래의 노인들도 있습니다. 저분들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거겠지. 저는 그분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게 책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정수가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정수야, 아빠가 너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될게. 할아버지처럼. 아버지 이정수. 그는 평생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결혼 생활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312명에게 진 빚을 모두 갚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공했습니다. 빚 없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에게 용서받았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결혼식? 아니, 제 결혼식? 그날 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